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이 만든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내비책방. 안녕하세요. 내비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할 드릴 책. 마시지 않고도 취한 척 살아가는 법. 김원지음. 출판사 21세기 북스. 일상은 번잡해도 인생은 태연하게. 마시지 않고도 취한 척 살아가는 법. 아, 이것을 꼭 술에만 비유하시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대할 때, 네, 뭔가 그런 척하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진지해야 할 상황에서 난 진지하지 않지만 진지한 척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슬프지 않지만 슬픈 척 할 수도 있을 거고 재미가 없는데 재미있는 척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취한 척, 그것에 뭔가 집중하는 척이라고 제목을 지으신 건 아닌가 혼자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새는 뭐 정말로 술을 막 강력하게 권하는 그런 세상은 또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론 그런데. 그러니까 비단 술뿐만 아니라 네,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분명 우리가 거기에 그런 척 하면서 살 수 있지 않나.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정말로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비슷하게라도 흉내내면서 사는 것이 꼭 나쁘지 않은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제목인 것 같습니다. 참 재미있는 제목이네요. 자, 목차 소개하겠습니다. 프롤로그. 취한 눈이든 말짱한 정신이든 인생은 비몽사몽. 1장. 우리는 누구나 이것이 아닌 저것이고 싶다.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넌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 인생은 길고 행복은 짧다.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아무 말 속에서 튀어나온 말. 자, 아무 말 속에서 튀어나온 말은 중간중간에 작가분께서 정말 말 그대로 중간에 확 아무 네, 연계, 개연성 없이 네, 들어가 있는 절이거든요. 그래서 목차 중간중간에 갑자기 작가분께서 어떤 말을 확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 또한 재밌네요. 네,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목차 소개 때는 생략할게요. 무엇이 우리를 괴롭히는가? 인생의 선택지는 생각보다 단순하다. 이제야 나는 알겠다. 절대적이면서도 상대적인, 하지만 결국은 절대적인. 2장. 안드로메다형 인간의 생존법. 책임을 내려놓고 자유롭게 사는 법. 달릴 것인가, 구경할 것인가. 나는 이기적인 내가 정말 마음에 든다. 아무 말 속에서 튀어나온 말 또 나왔네요. 제가 모르고 읽어봤죠. 나는 자존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솔직하면 솔직할수록 솔직해진다. 내게 거짓말을 해봐. 원칙을 지키겠다는 룰.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이번 생은 글러 먹었다고 본다. 21세기는 왜 그토록 간절히 나를 원했던 것일까? 이것 또한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세상이 날 원했으니까 내가 지금 이 세기, 이 시기에, 이 시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나는 이 시대에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3장. 혼자 있고 싶지만 외로운 건 싫다. 이별과의 만남. 동의를 구하지 않았으니 너무 강요하진 마시길. 살아가는 일이 허전하고 등이 시릴 때 만약에 내가 너라면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는 뭔가 특별한 면이 있다. 그럴 수만 있다면 혼자 사는 게 최고다. 아들이 건네온 누런 봉투. 4장.
죽음이라는 이름의 축제. 3년씩 잘나서 살기. 나의 황홀한 버킷리스트. 경험한 것이 많아질수록 편견도 그만큼 늘어난다. 넌 어디로 가고 싶니? 세상의 모든 꼰대들에게 고함. 소유에 대하여. 소원을 말하면 들어줄게. 나의 어금니가 내게 가르쳐 준 것들. 죽음이라는 이름의 축제. 모든 오늘은 어제가 된다. 에필로그. 결국 모든 것이 고마움으로 하나가 된다. 네. 굉장히, 네. 마음에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쌓이는 그런 멋진 제목의 절들이 아닌가 싶네요. 저는 프롤로그부터 처음 부분을 조금 소개해드려 보고 싶습니다. 프롤로그부터 소개하겠습니다. 프롤로그. 취한 눈이든 말짱한 정신이든 인생은 비몽사몽. 아무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을 때까지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모두 비워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내 머릿속의 생각들을 비우지? 그 방법은 나도 잘 모르겠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글을 쓰기 위해서는 일단 머릿속을 비워야 한다. 좋은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 나 자신을 멋진 인간으로 포장하고 싶다는 생각, 책이 나왔을 때 독자들이 뜨겁게 반응해 책이 많이 팔렸으면 좋겠다는 생각,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운 생각과 욕심들을 버려야 한다. 그럴 수만 있다면 가장 솔직한 자세로 글을 쓰고 싶다. 나는 이번 책에 담을 이야기들을 쓰면서 지속적으로 그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자세를 잘 지켰다는 느낌이 들어서 나름 흐뭇해하는 중이다. 이 책의 제목 마시지 않고도 취한 척 살아가는 법은 21세기 북스의 편집팀에서 붙여준 이름이다. 그것은 이 책에 지어준 이름이기도 할 터이고 어쩌면 나라는 인간에 대해 붙여준 별명이기도 할 것이다. 돌아보면 나는 정말로 많은 술을 흡입하며 살아왔다. 마시는 게 아니라 즐기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안했으나 걱정스러울 지경의 음주 생활을 지속해온 것이 사실이다. 만취 상태에 도달해 목숨을 잃을 뻔한 경우가 이제껏 모두 5차례도 넘는 것 같다. 눈 내리는 깊은 밤 잔디밭에 누워 잠이 든 일까지 포함하면 어쩌면 10번이나 20번에 이를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죽어라 마셔댔는데도 아직까지 살아있는 게 경이로울 따름이다. 살자고 태어난 인생인데 어쩌자고 그렇게 죽자고 퍼마셨던 걸까? 나로서는 술이 좋아서라기보다는 함께 술에 취해 이야기를 나눴던 뜨거운 가슴의 친구들이 좋아서 모든 것을 벗어젖히고 인간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수 있었던 그 적나라한 술자리가 좋아서라고 혀가 꼬부라진 소리를 늘어놓을 것이 뻔하다. 이렇게 퍼마시다가 몽롱한 상태에서 세상을 하직하리라. 늘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다. 조금은 부끄럽게, 그리고 조금은 뻔뻔하게. 술에 취한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이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다. 각박한 세상도, 나를 매일 볶아대던 선배도, 야멸찬 연인도 모두 모두 귀엽고 사랑스럽게만 보이는 것이다. 맨정신으로 말짱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란 그렇게 아름답기만 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호락호락하고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끝없는 헌신과 봉사를 요구하는 세상살이를 날마다 흐뭇한 상태로 살아내고 즐겁게 마무리하기란 쉽지 않다.
술이 우리들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은 사실이다. 나는 취했을 때 유연한 자세의 내가 되는 걸 좋아한다. 그런데 술을 마실 때마다 나는 늘 그런 생각을 했다. 술 마시지 않고도 취한 상태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책 속에 담긴 이야기들은 어쩌면 한 사내가 수십 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연구해온 술 마시지 않고도 몽롱해지는 법에 관한 보고서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따뜻한 한 그릇의 마법 수프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들을 당신에게 건넨다. 2019년의 마지막 겨울이 깊어가는 남산에서 김원드림. 1장. 우리는 누구나 이것이 아닌 저것이고 싶다. 넌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 늦은 밤 작업실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려고 길을 나섰는데 한 젊은 여자의 통화 소리가 들렸다. 그래, 그러니까 넌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 묘한 슬픔과 허탈함이 느껴지는 나지막하고 서늘한 목소리였다. 섣부른 짐작이긴 하지만 아마도 남자친구와 말다툼하는 중인 것 같았다. 잔뜩 화가 난 것으로 보이는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과연 나 하고 싶은 대로 잘 살고 있는 걸까? 세상 속에서 내 맘 같지 않은 사람과 부대끼며 사노라면 어쩔 수 없이 상대의 눈치를 살피게 된다. 아이는 부모의 눈치를 살피고 부모는 또 부모대로 아이의 눈치를 살핀다. 아내는 남편의 눈치를 살피고 남편 또한 아내의 눈치를 살핀다.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간에도 그렇고 친구 사이에도 그렇고 사랑하는 연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늘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를 신경 쓰며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 매사에 눈치껏 행동한다는 이야기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나는 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왔다. 공부하고 싶을 땐 공부하고 놀고 싶을 땐 놀았다. 공부하고 싶은데 그 욕구를 참아가며 놀았던 적이 없고 놀고 싶어 죽겠는데 그걸 꾹 참고 공부한 적도 없다. 그래서 그런지 공부한 시간에 비해 논 시간이 압도적으로 더 길긴 했지만 아무튼 공부하고 싶을 땐 공부했고 놀고 싶을 땐 놀았다. 음악을 듣고 싶을 땐 음악을 들었고 그림을 그리고 싶을 땐 그림을 그렸고 술을 마시고 싶을 땐 술을 마셨고 자고 싶을 땐 잠을 잤고 산에 가고 싶을 땐 산에 갔고 바다에 가고 싶을 땐 바다에 갔다. 평생을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았다.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산다는 건 축복이다. 그것처럼 행복한 삶이 어디 있으랴.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쉬고 싶을 때 쉬는 삶, 말하고 싶을 때 말하고, 말하기 싫을 때 말하지 않는 삶. 모두가 예스라고 대답할 때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노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삶. 모두가 노라고 대답할 때 힘껏 큰 소리로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삶. 광풍이 몰아치는 갑질 앞에서도 의연하고 당당한 의의 자세를 보여주는 삶. 그런 식으로 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산다는 건 그것보다 더 흐뭇하고 즐거운 일은 없을 것이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은 어쩌면 우리 모두의 꿈일지도 모른다. 가고 싶은 대로 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누구나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욕망이 있다. 그것은 본능이다. 실제로도 인간은 누구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산다. 남의 물건을 훔치길 좋아하는 놈은 남의 물건을 훔치면서 살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기를 좋아하는 놈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며 살고, 봉사활동을 하며 보람을 느끼는 좋아하는 사람은 평생 헌신하며 살고, 노래하고 춤추길 좋아하는 놈은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각설이 타령을 하며 산다. 공부를 좋아하는 놈은 공부를, 연애를 좋아하는 놈은 연애를,
운동을 좋아하는 놈은 운동을, 방바닥에 뒹굴며 놀기를 좋아하는 놈은 틈만 나면 들어 누워 사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산다. 그것이 기본적인 삶의 방향성이고 원칙이다. 그런데 어째서 툭 내뱉는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라는 말이 마치 상대를 향한 비난으로 들리는 것일까? 아마도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억양에서 느껴지는 뉘앙스 때문일 것이다. 넌 너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이니까 그딴 식으로 살라. 는 메시지 말이다. 그러니 이것은 참으로 아이러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권장하고 응원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째서 우리는 상대의 기분이나 마음을 존중하고 그의 눈치를 살피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본능과 욕구를 억누르며 살아야 할까? 어째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것이 비난받을 행태가 될까? 그 기준은 무엇인가? 어째서 어떤 경우에는 권장할 사항이고 어떤 경우에는 비난받을 일이 되는 걸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상대방을 기쁘게 할 때는 칭찬받을 일이 되고 같은 행동이라도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 때는 욕먹을 짓이 되는 게 아닐까?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예쁜 짓,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은 나쁜 짓. 그렇다면 그 또한 이기적인 관점에서의 판단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나한테 잘하면 좋은 행동이고 내가 바라는 것과 다르게 행동하면 나쁜 짓이 되니 말이다. 누구에게나 세상의 중심은 자기 자신인데 너에게는 네가 세상의 중심이고 나에게는 내가 세상의 중심인데 그래서 너는 너처럼 살고 나는 나처럼 살면 그걸로 좋은 건데 어째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그래 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이 자식아 하고 쏘아붙이고 싶어지는 걸까? 세상이 내 맘같이 돌아가지 않을 때 우리는 종종 세상의 흐름을 비난한다. 세상의 흐름이 우선이고 우리 자신이 세상의 흐름 속에 파묻혀 있음에도 그렇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세상의 중심은 항상 자기 자신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누구나 예외 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삶은 매우 권장할 만한 일이고 칭찬받을 일이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누구나 다 하나같이 다들 하고 싶은 대로들 살고 있다. 이미 그렇다. 팩트체크. 그러니까 이것 하나만 기억하자. 넌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인생은 길고 행복은 짧다. 모든 행복의 느낌은 순간적이다. 아, 행복하다. 고 희열을 느끼는 시간의 길이는 대략 10초 안팎의 짧은 순간이란 얘기다. 행복을 느끼는 순간의 정점에 머무르는 시간이 매우 짧다는 것. 5분이나 10분 동안 지속되는 그렇게 강렬한 행복이란 이 세상에 없다. 물론 행복한 상태에 도달했다는 상황은 유지할 수 있지만 그 행복을 맛보고 음미하는 시간은 의외로 매우 짧다는 거다. 조금만 정신을 집중해서 생각해보면 수긍할 수 있는 일이다. 행복한 느낌이란 일단 정점을 찍고 난 후로는 서서히 그 강도가 약해지다가 결국엔 소멸한다는 걸 누구나 경험을 통해 안다. 행복의 느낌은 마치 완벽한 형태의 영롱한 비눗방울과 같다. 아름답고 황홀하지만 금세 깨진다. 안타깝지만 늘 그런 식이다. 오전에 행복한 느낌을 받았는데 그 행복이 그날 오후까지 이어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가? 예를 들어 아주 오랫동안 갈망해온 자동차를 사기로 했다고 치자. 자동차 구매를 결정하는 서류에 사인하는 순간 작은 희열을 느낀다. 그토록 원하던 자동차가 드디어 내 차가 되다니. 인터넷 쇼핑을 하고 나서 택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차를 기다린다. 그리고 결국엔 기다리고 기다리던 차가 집 앞에 도착했다는 전화가 울린다.
아, 왔구나.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내 차를 만나기 위해 신발을 신는 둥 마는 둥 뛰어나간다. 내가 원하던 그 차가 내 집 앞에 서 있다. 행복하다. 2에서 3초. 배달을 온 직원에게 차 열쇠를 건네받고 인수증에 사인한다. 운전석에 앉는다. 진짜 행복하다. 4에서 5초. 의자를 뒤로 젖혀본다. 잘 넘어가는군. 좋아. 자동차의 유리창 문을 내려보자. 잘 내려가는군. 시동을 걸어볼까? 부르릉 좋았어. 동네 한 바퀴를 달려보자. 잘 나가는군. 역시 이 차를 사게 잘했어. 행복하다. 20에서 30초. 빨간불이 들어온 동안 신호등 앞에 서서 잠시 차의 내부를 둘러보며 흐뭇해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빵빵거리며 클렉슨을 울려댄다. 신호가 바뀌었으니 빨리 가라고. 뭐야, 가면 될 거 아니냐. 왜 빵빵거려? 여전히 행복한가? 세상은 우리가 잠시라도 행복한 상태에 머물지 못하도록 늘 회방하고 참견한다. 당신이 빨간색 포르쉐 자동차를 뽑았다고 치자.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가 들려올 것이다. 아, 야, 포르쉐는 까만색이 최고인데. 난 포르쉐보다는 페라리가 더 멋져 보이더라고. 너희 혹시 람보르기니라고 들어봤냐? 그 차 타본 적 있는데 진짜 죽이더라고. 포르쉐를 사면 다들 부러워서 침을 흘릴 줄 알았더니 웬걸. 주변에서 이상한 헛소리를 해대는 게 아닌가. 짜증을 안 내려야 안 낼 수가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막 뽑은 차를 팔아버리려 다시 페라리를 사기엔 좀 억울하지 않은가? 람보르기니는 형편에 넘치기도 하고. 후백에서 전해들은 이야기지만 후배의 친구가 포르쉐 자동차를 샀다고 한다. 몇 년 동안이나 포르쉐 노래를 부르다가 결국엔 그토록 원하던 차를 뽑았다는 거다. 그런데 그 친구가 어찌나 차를 소중하게 다루며 애정을 쏟는지 깜짝 놀랐다며 이렇게 전했다. 어느 날 그 친구 사무실에 놀러 갔더니 글쎄 사이드미러를 면봉으로 닦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나도 포르쉐를 한번 몰아보곤 싶다. 포르쉐를 가진 사람이 부럽기도 하다. 하지만 면봉으로 사이드미러를 닦는다는 이야기에는 폭소를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 포르쉐가 그 친구를 태우고 다니는 것인가 아니면 그 친구가 포르쉐를 이고 지고 돌아다니는 것인가. 그러고 보면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주변에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없어야 하는지도 모른다. 자, 이 부분도 밑줄을 한번 그어볼게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왜 다 함께 행복할 수는 없는 걸까요? 왜일까요? 주변 사람들이 최소한 나보다 조금씩은 더 불행해야 비로소 나의 행복감이 최고조의 상태에 도달한다는 이야기다. 그렇지 않은가?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어찌 1등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겠는가? 자, 여기에서 우리는 행복에는 순위를 매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행복의 순위를 매기는 것만큼 무의미하고 미련한 행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후배 중에는 여행지에서 모닝 맥주를 마실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친구가 있다. 그는 이미 오래전에 1년 동안 세계 일주를 한 이력을 갖고 있기도 하다. 새로운 여행지에 도착해 그 다음날 아침, 특별히 할 일을 정해지 않은 오전에 냉장고에서 차가운 캔맥주 하나를 꺼내어 들고 눈부신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꼴딱꼴딱 쌉쌀한 맥주를 삼키는 기분. 그 여러운 시간에 만끽하는 자유의 느낌. 나는 그 느낌에 공감한다. 실로 행복이 온 가슴에 차오르는 그 순간만큼은 만수르도 부럽지 않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부럽지 않다. 그것은 결코 훼손이 불가한 절대적 행복. 물론 맥주를 잘못 삼켜 캑캑거리며 기침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 하의 말이다. 그래서 후배는 틈만 나면 여행을 떠나려고 평소에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에 매달린다.
혹시라도 후배가 묘사한 모닝 맥주의 황홀함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그녀가 쓴 술필집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게 취미를 읽어보기 바란다. 행복이란 뜻밖의 가까운 곳에 그리고 사소한 것들 속에 숨어 있음을 발견하는 기쁨을 맛보게 해주는 오묘한 책이니까. 네. 오늘의 책, 마시지 않고도 취한 척 살아가는 법이었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세상을 먼저 살아보신 자신만의 생각을 자신의 삶에 한번 녹아들게 만들면서 세상을 해석해 보신 그런 내용들이 좀 저는 유쾌하게 느껴졌거든요. 재밌습니다. 가볍게. 하지만 또 너무 가볍게는 아닌 정도? 어떤 묵직한 메시지가 있는 또 그런 책이지 않았나 싶네요. 네, 오늘의 책, 마시지 않고도 취한 척 살아가는 법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책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